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 직전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는 이쪽으로 원한다라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북한이 새로 발사한 이 미사일, 신개발품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에서 우리 한국제 무기의 향기가 너무 짙게 난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한국군의 현무포, 아직 실전 배치 공개도 되지 않은 우리 현무포 미사일의 기술이 혹시나 북한에 유출되었나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 왜 제가 이런 의혹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신형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다. 발사된 두 기의 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정하고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을 재확정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정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자, 첫 번째,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했다. 이거 탄도 중량 2.5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단거리 유도탄 중에서, 탄도미사일 중에서 탄도 중량이 2.5톤에 달하는 이런 재래식 미사일은 없습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에서 2.5톤의 탄도 중량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구현해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km나 날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450km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00km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두 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데,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 그러니까 고체 연료 엔진을 썼다라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도탄에 적용하고 있는 적어도 활공 도약형, 그러니까 풀업 기동을 하는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집어넣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우리 현무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현무포, 우리 한국군이 만드는 현무포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발표만 했죠. 이런 거 만든다고. 그 현무포가 탄도 중량 2톤입니다. 탄도 중량 2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무포, 그리고 그 현무포가 800km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현무포가 이 풀업 기동하는 편심 탄도 비행까지 합니다. 왜냐? 그러면서 이제 내리꽂아서 벙커버스트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현무포가 가지고 있는 탄도 중량, 사거리, 또 비행 특성, 이런 것들을 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우리 그거 했다라고 하니 이게 좀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런데 참 이 리병철이가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안 갔는데 그 AN148이 북한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죠. 가장 신형, 2015년도에 들어온 가장 새 비행기인데, 그걸 이병철이가 연방 타고 다니면서 이제까지 갔다 왔다. 자, 라는 건데, 김정은이가 없는 상황에서, 안 탄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타는 그 비행기를 리병철이가 타고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저는 북한군 장성이 이 점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점퍼 다 입죠. 항공 점퍼 다 입는데, 저는 북한군이 이 현재 지도에서 이런 점퍼를 입고 있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그 말은 식은방 떠는 겁니다. 내가 좀 편한 거, 이런 거 입고 해도 누가 나를 탓해, 누가 나를 뭐라고 해 하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어쨌든 리병철이가 정말 권력자는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의 무기 시험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공정이며,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라고 이병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병철이가 딱 중간에 서고 그 누구도 입지 않았던 이런 항공점퍼 같은 걸 다 입고
박수를 치고 그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또 이제 다른 장령 또 영관급들이 이렇게 따라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김정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포스를 지금 이병철이가 풍기고 있는데 정말 이병철이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이 신형 미사일이 지난 1월달 열병식 때 보여주었던 그 바로 개량형 킴스칸데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열병식 때 사실은 새로운 형상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KN-23 이게 이제 재작년에 쏘았고 작년까지도 쏘았던 바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킴스칸데르는 뭐냐? 이스칸데르의 김정은판. 그래서 김정은의 이스칸데르 해서 킴스칸데르라고 외신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그러면 이걸 만드는데 러시아가 기술을 줬을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 정도 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왜냐 우리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하던 그 초기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사일에는 러시아 기술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기술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현무2A 이 미사일이 정말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아주 흡사하게 담겨된 역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은 또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KN-23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북한판 현무2A가 아니냐. 왜? 모든 것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생긴 게 똑같고 그리고 이 비행하는 특성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월 14일 열병식에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인데 뭐가 발사 차량에서 바퀴가 하나 더 붙은 게 보여졌어요. 분명히 이 KN-23은 바퀴가 8개, 8륜식 발사기였는데 여기에 지금 바퀴가 10개인 10륜식 이 발사 차량이 보였고 여기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인 KN-23하고 거의 흡사한 미사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보여줬던 미사일인데 이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이번에 이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 착탄 전에 급격히 재상승하는 등 변칙적인 궤도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MD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고 일본 스가 총리도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의 MD 시스템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금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특성의 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개량형이 바로 이건 것이죠. 그래서 바퀴가 한쪽에 5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5개. 과거에 KN-23은 한쪽에 4개인데 5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최소 3m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굵기도 굵어졌어요. 지름이 더 굵어지고 길이가 3m 이상 늘어났으면 당연히 탄도 중량이 무거워졌거나 아니면 사거리가 굉장히 연장됐겠죠. 이게 이제 지난 1월 14일 날 사실은 공개가 되었었어요.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걸 쏘았고 자 그랬는데 자, 이 탄도 중량 2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 탄도 중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9K720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480kg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심 탄도 비행을 하죠. 그리고 중국의 뚱펑12 이게 사거리는 400km, 그리고 탄도 중량 500kg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에 수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또 외국 전문가들이 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미 해병대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프리즘 미사일 이거 사거리가 700km인데 700km임에도 불구하고 탄도 중량은 300kg 밖에 안 돼요. 또 그거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무2B 이게 이제 사거리가 500km 탄도 중량 1톤 현재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현무4 이게 이제 사거리가 800km 그리고 탄도 중량 2톤입니다. 개발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현무4B라고 했는데 이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300에서 한 500km 사거리에 탄도 중량 4톤가량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뭐 이게 진짜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무4까지는 진짜입니다.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2톤. 이게 현존하는 재래식 핵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미사일이 바로 현무2, 현무4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2.5톤짜리를 날렸죠. 자, 그런 상황이면 뭔가 좀 냄새가 나죠. 현무2A 이 기술이 KN-23으로 그대로 전환된 느낌이 있고 그 KN-23의 개량형 그리고 현무2의 개량형인 현무4 탄도 중량과 사거리가 비슷하다. 이거 뭔가 좀 느낌 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형 미사일 KN-23의 개량형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죠. 그래서 KN-23 보시면 여기 꼬리 끝부분에 이제 이 분사구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제트베인 액추에이터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 분사기 이 부분이 이 신형 미사일에서는 안 보여요. 안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구조다 이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 지름도 훨씬 더 굵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구조, 완전히 다른 엔진이다. 그래서 그들도 신형 발동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어느새 이렇게 고체 연료 엔진 그리고 고난도 TVC 기술을 얻었다? 좀 믿기 힘들죠. 추력 편향 노즐 바로 이게 이제 TVC 기술인데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이니셜을 딴 거예요. 이걸 이번에 구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에 이제 분사를 하죠. 로켓이 분사를 하는 그 분사 방향을 꺾으면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왜냐 핀으로 워낙 고속과 강력한 어떤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핀으로는 조절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 방향으로 조절한다. 이게 이제 TVC인데 그래서 이 TVC 노즐을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정말 전 세계 몇 개국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10개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TVC 노즐의 탄도미사일 그것도 엄청나게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정말 외계인을 잡아왔는지 정말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은 한국의 미사일의 기술을 훔친 게 처음인가? 제가 아까 이제 KN-23 말씀드렸죠? 그것만 있냐? 아니죠.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의심이 가요. 자, 이게 이제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수입한 오리지널 에이테킴스 이 오리지널 에이테킴스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은 KT즘이라고 하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판 에이테킴스 즉 KN-24 이거는 한국이 쓰고 있는 에이테킴스 그리고 한국이 쓰고 있는 KT즘 우리가 개발한 KT즘이죠. 그거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요. 미사일 형상 똑같이 생겼죠. 발사대 두 개 딱 발사하는 이 캐니스터 형상 똑같죠. 또 장갑 궤도 차량의 이 발사 차량까지도 똑같죠. 너무나 똑같아요. 로키드 마틴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북한에게 이 기술을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보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두 개 대대를 운영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하고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게 KT즘인데 그 KT즘 기술이 혹시 넘어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기보다는 북한판 KT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왜 의심을 하냐? 의심받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한 남한에 대한 기술 탈취, 북한에 부는 방산 한류냐? 북한에 남한 드라마만 한류가 있냐? 남한 노래, 방탄소년단만 한류냐? 방산 기술도 한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 김병기 의원실이 밝힌 이 ADD에 대한 해킹 시도 현황입니다. 해킹 시도 건수가 2013년에 18건, 그런데 2017년에는 1308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를 했죠. 국방과학연구소에 사상 초유의 해킹이 발생했다. 군기밀이 수백 건 유출되었다.
야, 동포끼리 좋은 기술 있으면 나눠 가지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사실은 지금 이제 신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새해가 들어왔으니까 이 북한의 해커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는지 저에게도 지금 뭐 이 피싱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제가 한번 또 이제 그 피싱 메일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서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북한의 해커 그룹이죠. 김숙희. 그 김숙희에서 저한테 이제 이 해킹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컴퓨터에 이 ADD 관련한 자료가 만약에 들어있었다면 그 김숙희의 해킹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제 컴퓨터에 백도어를 심고 그러면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산 비밀이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ADD 연구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어떤 그 위기감 없이 내가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 퇴직하고 혹시 방산업체 취직했을 때 이게 나의 큰 어떤 자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USB에 막 담아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업이 일학이냐? 정권은 제한을 풀고 연구소는 기술을 풀고. 자, 이번 이 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냐?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번 이 정권이 북한을 때리고 싶냐, 안 때리고 싶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 이 정권이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미사일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더 강화시키는 협상을 해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날 BBC 보도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완전 해제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톤의 제한을 풀었고 그래서 2톤, 4톤 이런 현무포 B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2017년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탄도 중량이 큰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공개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그걸 보여줬어요. 이게 전혀 연관이 없을까? 자, 우리 ADD 과학자들이 이럽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대량의 기밀 자료가 유출되어 온 정황이 25일 사실로 확인되었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이동식 저장 장치 USB로 내부 자료를 빼돌렸지만 ADD는 이를 파악조차 못했던 것이다. 연구원 3명이 휴대용 저장 매체를 통해 파일을 열거나 옮긴 로그, 즉 기록은 약 100만 건에 달했으며 각각의 연구원의 로그는 8만, 30만, 68만 건으로 파악되었다. 라고 작년 6월 25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단 연구원 3명이 100만 건의 기술을 USB에 담아서 나갔다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걸린 사람이 이 3명인데 국방과학연구소 수천 명의 과학자들 중에서 이 3명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트렁크에 누구 애인 싣고 들어가지를 않나.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이 ADD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군사 관련한 집단인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풀어냈던 이 탄도중량 2톤 이상의 기술, 현무포, 이게 이러한 허술한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이 김숙희 또는 다른 집단, 지금도 해킹 메일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과학자가 자기 PC에다가 USB를 꽂고 그걸 담아놨다면 바로 그냥 뺏겨버리는 것이죠. 피싱 메일 자기도 모르게 다운받아버리면 저는 한 번도 다운받은 적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 아니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USB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신무기들에서 보이는 한국의 그림자, 우연일까? 필연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타당성 있는 의혹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던 북한의 탄도중량 2.5톤 그리고 편심 탄도비행 마지막 풀업기동이죠. 그리고 사거리 600km 이게 우리 한국의 사거리 800km의 탄도중량 2톤 그리고 추력 편향 노즐 똑같습니다. 풀업기동 우리 현무포와 너무나 똑같지 않을까.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무포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포가 공개되었을 때 이번에 북한이 보여줬던 그 미사일하고 얼마나 외형상으로도 흡사한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한국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의적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공유가 되었다면 이거 다 밝혀내야 되죠. 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반역행위 아닙니까? 밝혀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